제가 초반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기술의 장점을 살려서 그 구조와 기능을 현대화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구들의 그 핵심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제 현대화하는 작업인데, 그 전통 구들의 그 핵심은 바닥을 뜨겁게 하는 기술이다. 그리고 바닥의 열을 잡아두는 기술이다. 그리고 그 공기를 뜨겁게 하지 않으면서도 바닥을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쾌적감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그래서 두한 종료를 유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이 핵심 기술을 우리가 현대적으로도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현대적 그 실내 공간은 거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공간은 과거에는 없던 공간이에요. 거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거나 그 서재에서 뭐 책을 읽거나 하는 공간은 과거에는 그 겨울에는 안 쓰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던 방법에 있던 서재나 이런 거실 개념은 난방법이 온돌만 가지고는 조금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적으로 생성된 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기가 뜨거워야 하니까. 근데 우리가 공기가 뜨거워야 하는 방은 창문을 잘 밀폐해서 단열을 유지해서 공기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침실의 경우는 똑같아요. 침실은 바닥을 뜨겁게 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시키고 공기를 차갑게 해서 산소 농도를 올려서 건강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같다고요. 그러니까 침실은 전통의 방법을 사용하고 거실은 공기를 뜨겁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가 조금 달라져야 우리가 전통의 핵심을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198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나오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은 꼬르비지에라는 유명한 그 프랑스의 건축가가 그 만든 그 인체 척도에 따른 모듈입니다. 모듈 스케일인데, 그 사람이 섰을 때 앉았을 때 그 기준을 이 모듈로 해서 층고, 천정고를 결정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서양 건축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보니까 이 기준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른쪽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요거는 교과서에도 없고 누구도 얘기 안 하는데, 그 우리 한옥은 단순히 그 방이 좀 천장이 얕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마루는 높거든요. 서양보다 훨씬 높아요. 마루는 그 석가래가 딱 보이는 마루는 아주 높잖아요. 근데 방으로 들어가면 또 엄청 또 낮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낮거나 단순히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은 잠자고 이렇게 누워 있는 방은 바닥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도 충분하다. 온도를 낮게 해서. 그렇지만 그 마루는 이게 엄청 높게 해서 그런 스케일감이 전혀 방이랑 다르게 하는데, 보통 서양 집보다 더 높게 해서 사람 두 키 정도 높이로 아주 높게 하고, 방은 스면 바로 이렇게 달랑말랑 할 정도로 또 낮게 하고, 이렇게 스케일이 공존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온돌에 있는 공간은 그런 그 방 높이를 낮게 유지를 하고, 마루가 있는 공간은 방 높이를 높게 유지해서 그 공간의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다. 그래서 한옥 스케일은 온돌이 있는 경우, 온돌이 없는 경우 두 가지의 층고, 천정고가 다르게 유지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의 정의를 보면 그 온돌이라는 용어가 구들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우리나라 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온돌 기술자
내지는 온돌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돌, 구들 이 두 단어는 같은 거다. 물론 구들은 옛날 말이고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영향이 크고 온돌은 따뜻하게 한다는 그 말의 어감이 있긴 하지만 둘 다 우리가 만든 우리 말이고 구들은 순우리 말이고 온돌은 그 여러 나라 사람이 쓰는 이제 보통 명사화된 말이다. 근데 둘 다 방바닥을 뜨겁게 만드는 난방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돌이 불을 떼거나 뜨거운 물을 돌리거나 전기를 하거나 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온돌이다. 과거에 회령이라는 우리 온천이 있는 곳에는 그 온천수를 바닥에 이렇게 흘려 보내 가지고 뜨겁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온수 파이프는 쓰지 않았지만 뜨거운 물을 이제 흘려 보낸 사례죠. 그 고대 로마에 그렇게 뜨거운 물을 바닥으로 보내 가지고 한 그런 온돌의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어쨌든 물을 돌리든 뜨거운 불을 돌리든 아니면 전기로 뜨겁게 하든 다 그것은 우리의 전통 온돌에서 나온 그 파생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돌이 그 우리의 전통의 난방법의 하나고 여러 가지로 현대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온돌의 정의를 정확하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들의 특성과 구조는 여러분이 이제 실습도 했기 때문에 세 개의 계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런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계자리 중에서 첫 번째 계자리가 무슨 계자리요? 구들 계자리. 두 번째는 고래 계자리. 세 번째는 굴뚝 계자리. 그래서 구들 계자리는 불목을 통해서 불이 넘어간 불이 넓게 퍼지면서 낮은 압력으로 계속 뜨거운 불을 당겨주는 역할을 한다. 퍼지게 한다. 이게 이제 구들 계자리고 이 뜨거운 불을 쭉 그 굴뚝 쪽으로 가게 되는데 가다가 거기서 뜨거운 건 멈추고 식은 것은 밑으로 빠지게 하는데 그 뜨거운 거는 멈춰주고 식은 연기만 빠지게 하는 것이 무슨 계자리? 고래 계자리다. 그래서 고래 계자리를 통해서 식은 연기가 빠져나가는데 그 찬바람이 역류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굴뚝 계자리다. 그래서 굴뚝 계자리는 깊을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들 바닥에 생긴 물이나 습기들은 굴뚝 계자리로 다 내려가서 빠질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201페이지 그림을 보면 전통 구들의 개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구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 이제 전통 구두를 하는 사람들은 구세하고 굴뚝하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남쪽에서는 굴뚝과 구세를 그 혼용해서 같이 쓰고는 있는데 원래는 위로 솟은 것은 구세고 옆으로 이렇게 나가는 굴뚝은 굴뚝이고 그래서 굴뚝과 구세를 합해서 우리가 그냥 굴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사실상은 이게 수직으로 솟아 있는 것은 구세, 수평으로 지나가는 것은 굴뚝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리가 부르면 이것은 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굴뚝은 식은 열기가 줄줄줄줄 나가는 굴뚝이고 구세는 수직으로 솟아서 바람의 역류를 막으면서 연기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구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판, 마감, 중벌, 초벌, 구들장,
괸돌, 고래뚝, 구들개자리, 앞에 분행이, 분행이는 분엄이라고도 하고 불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붓두막, 아궁이. 이 장판은 사실은 그렇게 생긴 지가 오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이를 많이 쓰게 되고 이 장판지, 이 종이가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흔하게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선 중후기에 들어서 장판이 비로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럼 뭘로 썼느냐? 그냥 그 집 같은 걸 엮어서 이렇게 돗자리처럼 깔아서 사용을 했죠. 제가 그 연변에 답사를 가면 다 그거를 깔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부르는 건 까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깔게 까래 해서 이제 그 갈대 같은 걸 엮어서도 만들기도 하고 집을 엮어서 만들기도 하고 흙바닥에서 자꾸 묻으니까 흙바닥에서 잘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깔아서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종이를 발달시켰으니까 나중에 흙바닥 위에 종이를 바르게 되죠. 종이만 가지면 이게 물을 묻으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이 위에 콩기름을 쫙 깔게 해가지고 콩기름을 굳게 해서 맨들맨들하게 해서 이제 장판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워낙 번거로우니까 민속장판 해가지고 그 일부 합성 수지를 집어넣어서 숨쉬는 뭐 숯장판 비슷한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온돌 마루를 쓰게 되죠. 온돌 마루. 이 온돌 마루가 사실은 제일 우리 느낌이 좋은데 제일 비싸요. 그래서 온돌 마루가 우리가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효자 종목인데 불행히도 온돌 마루는 독일하고 일본이 가장 많이 수출하고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 좀 비싼 집에 가면 다 독일 마루나 일본 그 단풍나무 플로링이나 이런 걸 쓰죠. 그게 가격도 뭐 평당 보통 독일 거 3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평 깔으면 1,000만 원어치는 그냥 깔게 되는데 우리 보일러는 한 대 깔아봐야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수 이 파이프도 평당 뭐 2, 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그 가장 비싼 부분은 그 독일이나 일본이 가져간 거죠. 그것도 우리 전통하는 사람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전통하는 사람이 야 마루는 여름 거야, 온돌은 겨울 거야. 그래서 마루를 여름 거로 딱 취급을 하는 순간부터 이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우리랑 가장 긴밀하고 느낌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건 여름이건 나무가 좋으니까 나무가 뜨뜻하면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하는 사람들이 야 마루는 여름 거고 나무는 여름에 쓰는 거지 무슨 거길 뜨겁게, 나무라는 재료는 뜨겁고 차가우면 이게 깨지고 뭐 해가지고 못 쓰게 돼서 안 되는 거야 하고 포기를 했는데 일본이나 서양 온도를 가져가 보니까 따뜻한 게 좋은데 나무가 따뜻하면 더 좋겠어. 그러니까 그 나무를 얇게 쪼개고 이게 겹치고 판도 얇게 만들어서 열에도 견디면서 온도도 전달되면서 느낌은 갖출 수 있는 그 나무를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나무가 좋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한다는 생각을 이 전통하는 사람들의 맹점입니다. 딱 그거에 붙잡히면 다시는 안 만들어 버려요. 제가 한복 이렇게 잘 입잖아요. 그러면 이 자크가 아주 편하잖아요. 이건 자크가 조선시대에 개발이 됐으면 한복하는 사람도 그걸 사용을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불편하니까 자꾸 얼마나 편해. 찍 하면 끝나는데. 근데 당시에는 없으니까 안 쓴 거예요. 비싸고 못 만들으니까. 근데 지금 자크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을 해서 뭐 보기도 좋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크는 이거는 품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편하게 이게 화장실 이러고 있으면 그걸 누가 그 불편한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자크가 서양 거라고요. 서양 동양이 어디 있어요? 편리하게 만들어서 쓰면 돼. 우리가 쓰면 우리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루도 마루는 여름 거예요 하고 이게 전통하는 사람이 굳혀놓은 덕택에 지금 수출을 우리가 이제 못하게 된 거고, 동화 마루나 이런 데서 요새 이제 조금 많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시장이 고급 시장은 일본하고 독일, 그리고 싼 시장은 중국이 점령했어요. 중국이 싼 거는 뭐 평당 뭐 몇만 원도 안 하지요. 중국 거는 그 강화마루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별로 안 썼고 이제 그 플라스틱 종류로 딱 만들어서 해서 온도도 빨리 전달되고 이건 뭐 불어 터지지도 않고 쉽게 만들죠. 그래서 싼 거는 중국한테, 비싼 거는 이렇게 뺏기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면 온돌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에서 만든 온돌 마루다 이렇게 딱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전통 온돌에 딱 맞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포할 수도 있고요. 그 202페이지에 보면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온돌 그림이 두 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은 그 난방용 전용 함실 구들이 나타나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취사용 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용 구들은 그 분원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있어서 불은 그 가마솥 밑에서 떼고 분원기로 불 기운이 넘어가게 돼 있는 구조고, 아궁이 후렁이에 불이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그림은 불을 바로 그 방 밑에서 떼게 해서 함실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불이 그 안쪽에서 타게 돼 있는 구조죠. 우리가 그 이 부뚜막 구들이냐 아니면 그 함실 난방 구들이냐, 그러니까 취사 구들이냐 난방 구들이냐를 구별하는 것이 상당히 현대 구들에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끔 구들이 좋기 때문에 구들을 만드는데 그 난방을 위해서 만들면서 이 취사용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들은 난방과 취사를 겸용으로 하지만 난방을 하는 그 구들하고 취사를 하는 구들하고는 엄연히 구조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집니다. 불목도 달라지고 불이 타는 장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그 지금 현대 구두를 만든다 그러면 이게 난방용으로 할 것이냐 취사 겸용 부뚜막 구들로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소비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뚜막 걸린 구들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뚜막으로 하는 구들인 이게 난방을 주로 하는 구들이 아니라 취사를 주로 하는 구들이기 때문에 열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을 떼기에도 번거롭고, 그리고 불을 난방처럼 그 취사용으로 해서 많이 떼게 되면 아랫목이 타버리거나 아니면 윗목까지 뜨뜻해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야 그나마 따뜻하게 된다. 그러니까 난방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취사용을 해놓고 난방용을 쓰게 되면 방바닥이 반드시 탑니다. 왜냐하면 취사용은 불을 그 가마솥에서 떼야 되는 건데 이걸 난방으로 쓰면 자꾸 불을 집어넣게 되거든요. 집어넣으면 방바닥은 취사용은 얇게 만들어요. 그 구들장을. 그래서 취사를 하고 나머지 그 폐열, 예열로 이제 남은 열로 방바닥을 뜨겁게 해서 불이 직접 뜨겁게 방바닥으로 안 가게 돼 있는 건데, 이걸 난방용으로 쓰면 직접 방바닥으로 확 보내니까 방바닥이 이제 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난방용과 취사용 구들이 구조와 형태가 다르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지금 시공할 때는 구별해서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구태여 주장을 하기도 해요. 아니 난 죽어도 가마솥에 걸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그걸 좋아하니까. 그리고 가끔 뭐 떼기 가마솥에 뭐 이렇게
뭐 곰국을 끓이거나 뭐 게를 잡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할 경우는 부득이 난방용 구두를 만들면서 취사를 겸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불 떼는 사람이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죠. 그 기능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할 때는 난방용 구두를 만들어 주고 구태여 부뚜망에 뭘 하겠다 그러면 한대 부엌을 만들어서 따로 이제 곰국을 끓이게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굴뚝 개자리가 잘 안 됐을 경우입니다. 굴뚝 개자리. 그러니까 보통은 그 아궁이를 설치할 때 그 바람에 부는 방향을 보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궁이 쪽에서 불이 이렇게 들어가고 겨울에 이제 바람이 이제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이 부는데 겨울을 기준으로 북서풍 기준으로 그 바람이 아궁이 쪽으로 불어들게 만들고 굴뚝 쪽으로 나가게 바람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 잡으면 웬만해서는 안 빠지 그 역류를 안 하죠. 근데 실제 집을 짓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집을 짓다 보면 아궁이 자리를 뭐 전체 그 바람 부는 방향을 해서 잡기는 어렵고 그냥 방의 위치에 따라서 아궁이를 잡게 되거든요. 근데 역류를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굴뚝 개자리입니다. 굴뚝 개자리가 확실하면 역류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찬바람이 들어오다가 굴뚝 개자리가 덫이거든요. 덫 개자리는 일종의 덫입니다. 바람이 들어와서 덫에 탁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굴뚝 개자리가 깊으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덫에 걸려서 굴뚝 개자리 밑으로 툭 빠지는 거죠. 실제 굴뚝 개자리는 우리 구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탄 난로나 여러분이 집 안에서 쓰는 난로에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 난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굴뚝 뽑아 놓잖아요. 그리고 많이 보시죠. 거기 굴뚝 개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들여쳐요. 바람이. 안 들여치게 하려면 굴뚝 개자리를 만들면 됩니다. 굴뚝 개자리 어떻게 만드냐고요. 보통 이제 난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고 보통 이렇게 연통이 있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사실 요거보다는 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뜨거운 바람이 속히 빠져나가니까 아무래도 불리하고 요게 이렇게 옆에 있으면 조금 더 뜨거운 바람이 위에 멈춰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거를 이렇게 낮게 하기도 합니다. 요렇게까지. 그래도 구들은 가능해요. 불이 타서 이게 식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는 않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굴뚝 개자리예요. 실제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음새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그 우리 그 목초액 비슷하게 뭐가 타고 그러면 찌꺼기가 이게 질질질질 샌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새게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이걸 연결할 때 관을 요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보통 이거를 연기가 나가니까 하수도 생각하고 요렇게 많이 하거든요. 요렇게 많이 한다고요. 근데 연기는 어차피 위로 올라가서 요 사이로 연기가 웬만해서 새지 않아요. 근데 물기는 요렇게 타고 요게 요렇게 타고 내려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하면 물기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게 이렇게 되니까 절대 바깥으로 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좀 아는 사람은 안다고 요렇게 하는데 요거는 별로 좋지 않고 요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그 연통에 뭐가 묻어 나오는 게 덜하고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개자리입니다. 이건 개자리는 우리만 아는 거기 때문에 서양 애들은 없어요. 개자리 간단해요.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뚜껑을 달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기가 이렇게 나가는 건 나가는데 역풍이 불어서 연기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요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바람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요거를 개자리라고 그래요. 굴뚝 개자리 같아요. 실제 식당에 있는 그 난로나 연통들 이렇게 잘 안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책에도 쓰고 많이 써서 요것만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해요. 여기다 뚜껑을 이렇게 딱 달아놔서 뭐 쌓였을 때 뚜껑만 열면 여기 이제 받아내면 되니까 가끔 그 뚜껑 열어놔도 뭐 웬만하면 괜찮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 굴뚝 개자리죠. 여기 우리 전통 구들에 꼭 필요한 내용인데 난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굴뚝 개자리. 그러니까 역류하는 걸 막는 거는 이 굴뚝 개자리입니다. 그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 조상들이 아주 일찍이 개발해 놓은 그 원리죠. 그 204페이지에 보면 이제 현대 구들 중에서 이제 맨 위에 그림은 전통 고래에 대한 그림이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게 하나 있는데 그 한지마감, 황토미장면, 따따시 온돌 이렇게 돼 있는데 따따시 온돌은 그냥 상품명입니다. 엠보싱 철판인데 철판을 이렇게 구불구불 만들어서 황토하고 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건데 여기 요 사장님이 인터넷 SNS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따따시를 딱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온돌 구들 쳐도 이 따따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단순히 엠보싱 판넬로 이 황토를 잘 이렇게 가줄 수 있게 하고 온수 온도를 하면서 황토랑 같이 시공할 수 있게 만든 건데 뭐 나름대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가격이 비싸고 시공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더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막는 형태로 이게 많이 이용이 되고 또 이게 동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맥을 완전히 차단하는 기능을 갖추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동판으로 프레싱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니까 보면 평당 한 15만 원에서 평당 30만 원짜리까지 골고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방도 이용을 하지만 우리가 전통 구들에서는 이 황토로 하고 밑에 찬바람이 들이치기 때문에 여름에 냉방 효과를 같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물론 떨어뜨리지만 습기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쾌적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 205페이지에 보면 향후 과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과제 그림의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바닥 난방 중에서 그 온돌마루라든지 그 장판을 현대화하는 이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온돌 난방이 단순히 그 공기를 난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뜨겁게 하면서 쾌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 접촉 난방의 기준으로 좀 바꿔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되겠고 207페이지의 그림은 그 밑에 그림은 가마솥 보일러하고 뭐 이렇게 벽난로 구들 그 저희 연구소에 가셔서 다 보신 거죠. 그래서 이건 현대적으로
불을 떼면서 한 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방은 다 온수로 돌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 단순히 구들로 하지 않고 벽난로 겸용으로 하면 불을 뗄 때도 실내를 뜨겁게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게, 왜냐하면 방 안에서 불을 떼게 되면 산소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과거처럼 밀폐가 안 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기밀성이 좋은 창문하고 방에서는 집 안에서 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뗄 때는 반드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따로 배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온돌공사의 전문 건설업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돌, 온수, 온돌 시스템 난방공사하면 불을 떼는 부분, 그게 보일러예요. 그 다음에 온도를 전파하고 저장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배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발산하는 부분이 이제 온돌마루, 장판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연동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을 떼는 거하고 저장하는 거하고 이걸 발산하는 게 다 서로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을 세게 뗐을 때, 약하게 뗐을 때, 그 다음에 저장을 많이 할 때, 덜 할 때, 빨리 발산할 때, 그리고 마감을 이걸 저장을 많이 하고 빨리 발산하고 또 저장을 약하게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연동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집이 춥다든지 불을 떼는데 잘 안 되면 보일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일러가 잘 안 돌아가더라도 연소가 안 좋으면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보일러가 잘 돌아가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배관이 흐름이 원활치 않으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배관 흐름이 원활하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온도가 잘 퍼져나가지 않으면 배관 부분만 뜨겁거나 발열을 충분히 시키지 않고 돌아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배관 부분하고 발열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마루 부분이 온도를 얼마나 잘 흡수해서 이제 발산을 시키느냐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뜨거운 열을 보내고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보일러, 그다음에 이 배관, 발산, 이게 이제 온돌하는 공정에 다 들어가는 거죠. 실제 우리가 온돌을 만들면 아궁이를 만드는 사람 따로, 고래 만드는 사람 따로, 장판 흙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이 다 온돌을 만든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현대 온돌에 와서는 이게 다른 사람이, 보일러는 딴 사람이 와서 시공하고 개발하고, 배관, 난방 배관 설비는 또 설비하는 데서 따로 와서 배관하고 달라지고, 온돌마루는 이제 수장이나 내장 공사하는 사람이 따로 하고 하다 보니까 요게 개발이 늦어요. 개발이. 그래서 30년 동안이나 우리는 똑같은 형태의 온수 보일러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문제가 되면 보일러 불러, 또 온수 이거 하는 사람 불러, 따로따로 불러서 서로 책임을 추궁해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이 바닥 난방 공사업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이 안 되면 그 공사하는 사람을 불러서 족치면 보일러를 바꾸든 배관을 바꾸든 마루 장판을 바꾸든 그 사람이 이제 다 책임을 지죠. 근데 우리는 서로 미룹니다. 그리고 개성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 절약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뜨끈뜨끈한 걸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뭉쳐 있으면 이 공사하는 사람이 건축주의 요구에 맞춰서 보일러 용량을 키우든 바닥 배관을 늘리든 아니면 마감하는 온돌 마루나 마감을 어떻게 조작을 하든 할 텐데,
우리는 이게 다 다른 공정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바꿔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건설업 자체에 이 전문 건설업으로 바닥 난방이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저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걸 계속 해외 사례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건설 우리 법이나 체제가 한번 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유럽은 이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난방 이 바닥 난방업을 하는 사람이 보일러, 배관, 마감까지 딱 하고 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도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돌의 종류나 보일러의 종류도 다양하게 빨리빨리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요 변하는 게 느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까지 같이 변해야 되는데 보일러만 바꿔가지고는 이게 그 적용이 안 돼 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배관도 마찬가지죠. 배관도 우리는 굵기나 재료가 거의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사실은 이게 굵기가 얇아질 수도 있고 굵기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넓적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상당히 그 제약돼 있고 발전이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원인이 보일러하고 배관하고 마감이 공사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그 이 문제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20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대적으로 고래를 만들었을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 현대 구두를 해서 뭐 2층짜리 구들도 있고 이 갈비고래라고 해서 우리 갈비대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굴절고래 구두를 해서 그 두 줄 고래 형태죠. 로 가는 것도 있고 혼용고래 해서 전통고래는 물론 비슷한 것도 있긴 하지만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고래 종류들이 208페이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래 구들이 계속 그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 준비한 그림을 쭉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전 시간에 아마 그 온수 파이프 두께라든지 단열층, 축열층, 방열관 요 길이 요 부분에 대한 그 개발이나 여러 가지 그 용도를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전통의 효능을 가져오고 현대적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굴뚝의 경우도 이제 전통은 낮게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절약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변 세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좀 덜 절약되더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이 빨리빨리 타고 빠질 수 있는 이런 법규로 지금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아파트에도 물론 불을 뗄 수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에 불을 떼고 있어요. 다 가스로 떼고 기름으로 떼서 그렇지 나무로 떼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전통에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전통 구들이 완전히 사라진 지 알았는데 이 현대 구들로 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최근 한 10년 정도 계속 그 살아나면서 개발되는 게 뜬바닥 온돌입니다. 뜬바닥 온돌. 그러니까 바닥이 우리 구들에 보면 떠 있잖아요. 이게 바닥이 이중으로 돼 있고 이 본바닥이고 방바닥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왜 바뀌느냐 하면 전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춥고 덥고는 별로 안 싸우는데 시끄러운 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소음을 못 견뎌요. 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 소음이 가장 큰 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소음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중량
충격음, 경량 충격음 해서 뭐 45데시벨, 53데시벨 해서 그 기준도 강해지고, 또 하나는 이 기준을 지금은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능 기준은 데시벨로 따지는데 시설 기준을 만들어 놨어요. 시설 기준은 뭐냐면 성능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이 시설, 그러니까 콘크리트 두께를 21cm만큼을 쳐라, 이렇게 시설 기준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시설을 맞추든 성능을 맞추든. 근데 성능을 못 맞춰요. 그 성능을 전혀 못 맞추는 건 아닌데 성능을 맞출 수는 있는데 너무 비싸. 바닥을 2번 해야 되고 이걸 뜨게 만들고 방진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게 특허도 나와 있고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비싸니까 건설회사에서 성능은 안 나와도 기능 시설로 해서 21cm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맙니다. 그래서 21cm면 아주 두꺼운 그 높이입니다. 이 옹벽 같은 거 할 때 20cm를 하기 때문에 슬래브를 21cm 하는 것은 이게 30층 높이로 이제 건물을 진다. 그럼 10cm씩 더 쳐지면 3m가 없어져서 한 층이 날아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손실이죠. 그게 그만큼 두꺼워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시설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결국 돈이 들어가도 이제 뜬 바닥을 하게 됩니다. 이 뜬 바닥을 하면 이제 우리 구들처럼 바닥으로 이렇게 환기를 하거나 냉난방을 하는 시스템이 되고 이 구들의 원리가 이용이 돼서 이걸 새롭게 조명하고 여기에 대한 특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배관을 하는 이제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우리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콘크리트를 타설도 잘하고 아파트를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 기포 콘크리트를 치지 않으면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이게 각이 맞질 않아서 이 공사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건식공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건식을 하려면 콘크리트가 빤빤해야 되는데 우리는 건식을 못하고 다 이렇게 습식으로 콘크리트 한 다음에 바닥을 한 번 더 잡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낭비적 요소고 손쉽게는 하는데 공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는 이 기포 콘크리트가 화학 약품으로 이게 시멘트를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몸에 나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요 기포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가장 안 좋다고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이 시공을 합니다. 기포 콘크리트. 시멘트하고 약품을 섞어서 이걸 돌려서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나쁜 유해가스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처리하는데 요거가 그러니까 상당히 없어져야 할 공정인데 요게 가장 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토를 좀 섞어서 색깔을 좀 내는데 완전 황토가 아니죠. 황토로 하면 그 무게나 그거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황토를 조금 섞어서 합니다. 그러면 약간 성능이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약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멘트, 황토, 그러니까 황토하고 시멘트하고 차이는 시멘트는 분말도가 아주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황토는 굽지 않은 건데 시멘트는 구운 겁니다. 구운 거. 굽고 분말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폐에 축적되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시멘트거든요. 그래서 황토는 같은 흙이라도 불에 굽지 않았고 분말도가 시멘트보다 두껍기 때문에 이게 걸러지는데 시멘트는 분말도도 아주 미세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불에 구웠고, 그래서 구웠고 미세한 것은 화학 반응을 곧장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굽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좋지 않은 것은 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가장 편리하니까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황토를 거기다 조금 섞어서 색깔을 이제 내게 되는데 황토를 많이 섞으면 그 기능이 안 나오니까 많이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뜬바닥 그 온돌이 지금 이제 추세로 나가게 되고 건식화가 되면 아마 기포 콘크리트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건식화 되려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 정밀도를 수준을 확 올려야 됩니다.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 구들이 발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관하는 형태도 이렇게 직렬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병렬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렬로 하는 경우하고 병렬로 하는 경우하고는 온도를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좀 달라지죠. 이런 내용도 사실은 실제 배관할 때 적용을 하면 좋은데 공사비 정해놓고 빠른 시간 안에 공사를 빨리 마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그냥 주르륵 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적용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구가 놓일 자리는 좀 윗목으로 섬기게 하고 아랫목은 이렇게 좀 정밀하게 하고 이런 것을 실제 시공할 때 하면 공사하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하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는. 근데 공사하는 업자한테 딱 주는 순간에 이 야리끼리라고 이렇게 공사비를 정해놓고 딱 주면 이 사람은 빠른 시간에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다 공사비에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 장롱이 놓일 자리랑 맨날 앉아있는 아랫목 자리랑 당연히 장롱이 놓일 자리는 차기하고 아랫목은 뜨겁게 하는 게 좋지요. 그러니까 배관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는 이거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기 아랫목 자리는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도 하고 2층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위아래로 깔아가지고. 그리고 윗목이나 그 가구가 놓이는 자리는 좀 성기게 물론 해도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에너지도 절감되고 쾌적감도 유지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공기의 유동도 어느 정도 생겨요.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은 차가우니까 공기가 어느 정도 순환이 돼서 그 옛날 그 순환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황토 모르타르를 이제 사용을 해서 완전 기포 콘크리트가 아니라 금방 말씀한 대로 이제 황토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금 황토의 기능을 높이기도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다 이게 특허 제품들입니다. 그것도 그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아랫목 윗목도 특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별 특허도 아니지만 우리 아랫목 윗목이 있는 거 간단하지. 아랫목은 빽빽하게 얇게, 윗목은 이렇게 배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배관을 할 때 빽빽하게 할 때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써요. 2층으로. 그래야 훨씬 더 열을 많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배관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방바닥이 이제 아랫목 윗목의 표준 편차 시험하고요. 하는 거고요. 그 지난번에 그 서울 시립대학 리광훈 교수님이 아마 요거의 가장 권위자입니다. 열유체 역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광훈 교수님 강의 들으셨죠? 네. 아마 그 내용들이 여기 쭉 아마 나올 겁니다. 방열관의 간격을 어떻게 하느냐,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방바닥 두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열유체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그 눈으로 보면 그냥 아는 건데 실험을 해서 또 증명을 해야 또 되니까 실험을 해서 어떻게 이제 열 분포가 된다, 온도가 어떻게 된다. 아마 이게 지난 시간에 아마 다 봤을 거예요. 이 그림들을 시뮬레이션으로도 보여주고 그 전통 고래 구들에서의 수치 해석에 대한 소결. 그래서 이
그 방열관의 배치와 최적의 크기에 의해서 달라진다. 뭐 이건 당연하죠. 그 방열관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절기, 분배기 이런 것들도 사실 요 기능이 아주 과학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고래를 나눌 때 우리가 불목을 조금씩 다 조절을 하는 거나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계니까 조금 더 정밀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고래를 나눌 때 불목을 나눌 때 하는 거랑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전통 구들의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고래지만 여기 이제 온수 파이프가 지나가는 거가 이제 다른 점이 되겠죠. 이제 전기 아까는 온수고 이제 전기로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아까 히팅 케이블로 하는 거 있고 박판형 있고 또 뭐 그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종류가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을 발산시키는 것도 단순히 저항으로 발산시키기도 하고 열선을 양쪽으로 전기선을 보내고 가운데 그 흑연 탄소를 집어넣어서 탄소는 그 건전지를 이렇게 옛날에 깨면 가운데 그 막대기 나오잖아요. 그게 뜨거워지는 건데 그것처럼 무한 궤도를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전기를 집어넣으면 무한 궤도를 형성해서 이게 열이 나오는 건데 그게 열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전기가 끊어지게 되는 작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이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복잡한데 역시 전통 구들이 갖고 있는 그 탄소, 그러니까 이 그 시커먼 돌에서 발생되는 이 열 효과를 이용을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 온돌 판넬은 바닥이 평활했을 때 그 건식으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건식 시공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탁 키면 뜨거워지고 딱 빼면 차가워지니까 축열의 기능이라든지 열의 그 예열 시간이라든지 잠열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제품이 이제 좋다고 전기 요금이 절약된다. 전기하는 사람은 항상 저 얘기를 하는데 가정용은 무조건 쓰면 폭탄을 맞습니다. 아무리 절약된 거를 해도 전기 제품은 이 누진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으로 전기 침대를 갖다 놔도 전기 침대 위에 이불을 항상 덮어놔야지 이불을 확 걷어놓고 전기 그 온도를 맞춰놓으면 열이 그게 그 절대 열량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요금 폭탄을 맞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기 제품으로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절대 가격이지 누진 가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기 제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간편하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무실이나 공공시설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어느 부분만 난방하기도 좋고요. 겨울에 사무실 같은 데서 발이 시렵고 그러니까 사무실 딱 책상 밑에 발 있는 바닥만 뜨겁게 하는 판넬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주고 제품도 있습니다. 물론 운전대 앉는 의자도 딱 돼 있고 운전대 손잡이도 딱 뜨거워지죠. 다 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따뜻하면 기분이 좋아요. 냉대받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그 전기 그 온수에서 전기로 넘어오는 추세고 앞으로는 전기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갖고 있는 전자파 차단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아까 누진세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를 바닥 난방으로 적용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절대적으로 이 전기가 싼 거는 아닌데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우리가 화석 연료하고 다르게 외부에서 오는 연료이기 때문에
그 태양열 자체로 물을 뜨겁게 해서 돌리는 건 상당히 난점이 많습니다. 그거는 세계적으로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태양광을 이용한 그 전기 생산하는 것은 지금 대량 생산 시스템에 돌입을 해서 가격이 계속 싸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돼서 그렇긴 하지만 태양열보다는 태양광이 미래에서는 유리하다고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온돌이 전통 온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전통 온돌이 그 불을 이용하는 거에서 물로 이용하고 전기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그 변화를 겪으면서 이 걸림돌이 있지만 이걸 디딤돌을 삼아서 우리 온돌을 세계 문화유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온돌을 우리 종주국의 위상을 살려서 온돌 제품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온돌을 수출하는 그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